MP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그 전문서적이죠. 컴퓨터와 난해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MP Complete 이론 안내서입니다. Computer and Interactability, A Guide to the Theory of MP Completeness. 저자는 게레이 존슨이 지은 책이죠. 이게 제 기억에는 7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걸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컴퓨터하고 계산 복잡도와 난해성에 대해서 할 거고, 1장은 이렇게 5개의 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론 있고 문제, 알고리즘, 복잡성에 대한 정의,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시간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이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이 된 해결 불가능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MP 완전 문제의 정의를 내리는 걸로 1장은 일단 마무리 짓고, 2장에 가서 이제 MP 컴플리트 얘기를 하겠죠. 자, 요 단어 컴퓨터는 아시고, 컴플렉서티가 뭐냐, 복잡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and interactability, 이게 난해성인데 풀이가 가능하느냐, 추적 가능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interactability의 뜻은 이제 다루기 어려움,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난해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제나 상황이 다루기 어렵거나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런 뜻으로 씁니다. interactability, 난해성,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그런 성질, 그렇죠? 복잡성, complexity는 이것도 뭐 얼마나 복잡하냐,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컴퓨터 과학에서는 컴플렉서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복잡도를 수식으로 계산함으로써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어렵다라는 걸 갖다가 그 알고리즘의 요 복잡도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로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함수가 되게 크면 뭐 크다는 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다항식이 아니라 치수함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원래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차차 다 배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쭉 1장에서 다루게 되겠어요. 자, 서론을 얘기를 하면, 간단한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치고, 이제 당신이 이제 그 회사에서 수석 알고리즘 설계자예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이제 프로그래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수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찾는 게 당신의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자, 몇 주에 사무실은 이제 이게 무슨 거냐면, 이제 로드가 하나 주어졌어요. 이제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죠? 아, 제가 한 줄을 빼먹었네. 회사에서 이제 수석 알고리즘인데, 이제 당신 임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문제를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라 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한 줄을 빼먹었네. 자, 말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당신은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렇죠? 여기 한 줄이 빠졌어요. 그래서 효율 그래서 여기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노트를. 그래서 어느 날 상사가 이제 당신을 불러서 어떤 중요한 부품을 설계할 방법을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수석 알고리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이제 의무가 될 거예요. 의무가 돼서 열심히 이제 찾기 위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작업에 척사합니다. 문제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당신은 이제 별로 한 게 없는 거야.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일에. 그래서 당신이 하는 생각해낸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도 모든 가능한 설계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죠. 블루투포스라고. 블루투포스가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해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지수 함수 정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걸 못 찾았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상사한테 혼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상사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이러긴 싫을 거 아니야.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한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하게 이제 회사 내 입지를 잃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본질적으로 이 말이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이 단어가 inherently.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걸 증명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알고, 나도 나름 똑똑하니까 알고리즘을 내가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사한테 가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상사가 이걸 믿어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증거를 상사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힘들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난해성, 인트랙터빌리티, 난해성을 증명하는 일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찾아서 상사한테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난해합니다. inherent interactability. 이게 명사니까 형용사가 와야죠. 부사가 아니라 inherent interactability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이론가조차 흔히 접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그러한 증명을 얻으려다 난관에 부딪히곤 해요. 자, 그래서 NP 완비성 이론은 이 어떤 문제가 이만큼이나 어려운, 알겠죠? 아주 난해하다 문제임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간단한 기법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다? 요걸 보여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요 개념을 배우겠지만 NP completeness, NP 완비성. 그래서 그 문제는 NP 완비성 문제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하고자 하는 게 뭐다? 요거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요거죠. NP 완비성. 그래서 이 문제는 NP 완비성 문제입니다 하고 이제 상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증명이죠. 증명을 딱 보여주면 이제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거다 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동등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NP 컴플리스 요거 하나의 집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요게 NP 컴플리성을 갖는 문제들의 모임을 NP completeness라고 하는데, 그 문제들의 모임의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모든 문제들은 그만큼 다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그 어려운 정도만큼. 그래서 이 집합 안에 속한 문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어려운 정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데 그 어려운 정도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사의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가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걸 공부를 해서 이제 다 해서 여러분이 증명을 했어. 그 문제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사람들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NP 컴플리트 문제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다른 사람 다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못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한 거니까 나를 자르지 말아라. 날 잘라봤자 소용없다. 다른 사람 찾아봤자 소용없다. 이 문제는 원래 어려운 문제라서 아무도 풀 수 없다라고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상사에게 당신을 해고하고 다른 알고리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NP 완비성 얘기를 잠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NP 컴플리트 문제다, 어떤 문제가 이제 NP 컴플리트 문제라는 게 포함된다는 걸 증명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점은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어떤 경우에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그 모든 케이스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못 찾지만 그 스페시픽한 그 케이스들, 알겠죠? 그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한 경우에만 풀릴 수 있는 좀 다른 알고리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한 단계 낮은 레벨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모든 경우가 아니라 어떤 몇 가지 경우에만 잘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찾는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의 다양한 특수 경우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수라는 말이 영어로는 스페셜한 케이스, 스페셜 케이스 이렇게 하면 뭐 되게 유별나게 엄청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one of them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 한 가지 뭐 이런 경우 해가지고 뭐 전체 경우가 한 10,000가지 뭐 그렇게 된다고 쳐봐. 그럼 그 중에 이제 케이스 어떤 경우 한 2-3가지 경우 그거는 되게 쉽게 해결이 되더라. 그런 게 이제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지. 이게 참 번역하기가 참 힘든데 스페셜 이란 말을 번역하여 in particular, special 뭐 그런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떤 되게 중요하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one of them입니다. one of them. 그 one of them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세요. 그래서 여기 그냥 번역하면 특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몇 가지 경우 특히 또 해결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쉬운 경우예요. 쉬운 경우. 되게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특수한 경우라 그래서 쉬운 경우예요. 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해결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가 한 10,000가지 되는데 한 8,000가지 정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NP 컴플리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모든 경우의 수가 10,000가지가 아니라 보통 그냥 10,000 팩토리얼 정도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10,000가지하고 10,000 팩토리얼은 하늘과 땅 차이죠. 10,000 팩토리얼 정도가 나온다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10,000 팩토리얼 중에 그래 한 8,000 팩토리얼 정도가 해결이 되더라. 이제 팩토리얼이 뭔지 아시죠? 팩토리얼. 이게 팩토리얼. 그러니까 6 팩토리얼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6 팩토리얼. 그러니까 10,000가지하고 10,000 팩토리얼은 완전히 이게 다른 얘기죠, 그쵸? 얘는 10,000 곱하기 9,999 곱하기 따따따따 해서 2 곱하기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근데 보통 이제 NP 컴플릿 정도 되면 사실 요 정도의 경우의 수, 어마어마하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10,000가지 그러면 해결해요. 별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NP 컴플릿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혹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서 조건을 약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조건을 좀 더 주는 거지. 조건을 주면 여러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줄어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조건 어느 정도 완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를 줄여서 대부분의 구성 요소만 충족하는 설계를 찾아주는 빠른 알고리즘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케이스가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말은 조건을 더 줘서 조건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조건이 10가지인 경우와 100가지인 경우 어느 게 더 결혼하기 힘들겠어요? 조건이 100가지가 되면 결혼하기 더 힘들죠. 아마 결혼 조건이 100가지면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아마 10가지도 없을 거예요. 10가지 여러분이 내세워 보세요. 결혼할 조건 10가지도 없을 거예요. 그냥 2-3가지 정도, 그 정도로 만족하고 결혼해야지. 일단 이렇게 NP 완비성에 들어가면 이러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라도 좀 부분 파셜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 파셜 부분적인 해답을 얻길 원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의 노력을 바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알겠죠? 왜냐하면 안 풀리니까. 그런 알고리즘 다 모든 경우에 작용하는 워크하는 워크라고 영어로는 보통 워크라고 하죠. 워크. 잘 되는, 알겠죠? 워크하는, 풀리는 그런 알고리즘은 없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울 건데, 이론의 주요 적용 목적은 하여튼간에 알고리즘 설계자들이 문제 해결 노력을 이거 완벽한 솔루션을 찾는데 쏟지 말고, 이렇게 파셜, 부분적인 유용한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을 찾는데 좀 우리가 노력을 좀 쏟을 수 있게, 요거만 해도, 어떤 경우는 요거만 해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아주 많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알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접근 방식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거예요. NP 컴플릿. 그래서 괜한데, 노력 힘들게, 알고리즘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걸 찾으라고 백날 매달려봤자, 사실 그거 찾으면, 그 쉬운 알고리즘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필드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든 거지. 자, 1.2장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문제라는 거, 알고리즘 그리고 복잡도에 대해서 개념을 지금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포멀, 포멀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포멀한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고, 인포멀 또는 인포멀 explanation. 인포멀은 이제 정식으로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평소 나누는 대화 수준으로 인포멀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하거나 아니면 솔루션을 찾거나, 그래서 인포멀적인 해설, 인포멀 explanation, 포멀 해설이 되면 이제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해설이 되겠죠. 엄밀한 해설이 된다. 엄밀한이란 말이 참 어울리는데, 포멀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참 그래요. 포멀, 하여튼 안에서 포멀 그러면 엄밀한, 정확한 그런 뜻이다. 인포멀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서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약간 엄밀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는 인포멀과 포멀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제 초보자들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포멀하게 설명하다가 포멀하게 설명하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질적으로 난해한 문제들과 동등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지금 1.1절에서 했던 건 사실 인포멀하게 한 거예요. 인포멀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포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기본 용어의 의미에 먼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은 이거다라는 거에 대해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포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용어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사실은 문제가 뭐냐? 문제라는 거 우리가 풀기 원하는 것들이요.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 이거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상당히 엄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그러면 뭐 우리가 푸는 거 그러지만 수학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것들 모든 거가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좀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게 애매모호하고 앰비규어스하다 그러죠. 혼란스럽고 정의가 혼돈스럽죠.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의 목적상 문제란 하고서 얘기해요. 문제란 하고 이제 정의가 나오겠어요. 일반적인 질문이며 보통 여러 개의 매개 변수 또는 자유 변수들을 갖는다. 변수를 갖는데 문제가 변수를 갖는데 이게 이상하지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좀 어렵게 생각될. 문제는 뭐 인간은 왜 사는가?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엔 변수가 없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알겠죠? 문제란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뭘 가져야 된다? 매개 변수 또는 자유 변수를 가져야 된다. 알겠죠? 변수, free variable.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들의 값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시작할 때는. 지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스페시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된다. 그렇죠? 자,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래서 문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된다. 근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매개 변수, 방금 여기 했던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매개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매개 변수 뭐냐? 그 문제에 담겨져 있는 매개 변수라 그러는데, 그 매개 변수 뭘 의미하는 거냐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 해를 갖다가 그 문제의 해답이죠. 그 해는 솔루션, 해가 만족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푼다는 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는 매개 변수가 있고, 솔루션이라는 뭐냐면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들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 그러면 갖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솔루션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해가 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가 그 말이고, 문제의 인스턴스는 매개 변수들의 특정 값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진다. 아까 매개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 매개 변수의 특정한 값, 이러면 이제 보통 숫자가 되겠죠. 변수에 x라는 변수에 어떤 특정한 값 7을 부여했더니 이 문제가 풀리더라.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솔루션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인스턴스가 뭐냐면 바로 요 특정한 값, 매개 변수의 특정한 값을 부여함으로써, 이 값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거. 알겠죠? 그걸 문제의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솔루션에 대한 만족하는, 해가 만족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요 솔루션이 뭐뭐뭐뭐 해야지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구나를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문제의 인스턴스라는 여기 정의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솔루션 따로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뭐냐면 매개 변수. 요 위에서 얘기했던 매개 변수에 특정한 값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값. 그걸 갖다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앞으로 이제 요 예를 들어서 요걸 하면 이제 요거를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가 있는데 고전적인 웹판원 문제 Traveling Salesman Problem을 생각해보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사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학생도 있고 아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설명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그래프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설명하도록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